지금 AI 시대 맞습니다. 클로드하고 제미나이가 지금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오픈 AI는 지금 이제 한물 가능 추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한테 AI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딴짓거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또는 디지털 그 활용보다 먼저가 뭐냐면 아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칼을 예를 들면 칼이 무기도 되기도 하지만 주방장한테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전환시킨다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시대니까 아이가 AI를 잘 활용하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챗GPT도 있고 번역기도 있고 요약도 해주고 문제도 풀어주니까 공부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 쓰면 영어 공부 진짜 도움 많이 되고요. 글쓰기 실력도 키울 수 있고 수학 개념도 설명해주고 독서 정리도 도와주고 발표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학습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구가 좋아졌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한 근본 툴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운동기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듯이 AI를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AI를 잘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보다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이의 생각 기술입니다. 아이 안에 공부를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순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쥐어주고 있습니다. AI부터 접하는데 그보다 먼저 게임, 영상, 쇼츠, 인스타, 야동, 자극적인 콘텐츠를 먼저 접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AI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도파민이 팍팍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쥐어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생각의 틀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틀이 없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기준이 없는 아이에게 칼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조절이 없는 아이에게 무한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AI를 공부에 활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를 본인의 자극의 도구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자기 파괴적인 도파민 충족에 쓰게 됩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게임, 야동, 자극적인 영상으로 빠지거나 여학생의 경우는 인스타, 외모, 비교, 관계 불안, 끝없는 피드 확인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 분명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자극은 점점 강해지고 공부는 점점 재미없어지고 현실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책을 읽는 힘이 약해지고 한자리에 앉아있는 힘이 약해지고 긴 글을 이해하는 힘이 약해지고 수업을 듣는 힘이 약해집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무너진 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공부를 안 해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질 않아요. 시작을 안 해요. 핸드폰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말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의 문제가 공부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한 도구를 만났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역대 기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왕따입니다. 다 이 친구들이 젠스왕 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탈출구는 독서고 그것도 심층 독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들 자녀의 탈출구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한 도구를 너무 일찍 쥐었다는 거. 근데 아이가 생각의 틀이 있고 이거를 좋은 곳에 활용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퓨처 아카데미가 주장하는 건 뭐냐? 생활의 전환, 태도의 전환, 생각의 전환, 환경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한테 디지털, 특히 스마트폰은 이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를 전환하고 의도적 불편함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런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먼저 스마트폰보다 생각의 틀을 먼저 만드세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상태 보고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든,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사줘야 돼, 이게 아닙니다. 먼저 생각의 틀을, 생활의 틀을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판단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쥐어줘야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스마트폰은 잘 쓰면 성장의 도구지만 잘못 쓰면 파괴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냐 아니면 파괴의 도구를 쓰냐, 그거는 부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